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을 현재 위협받고 있고요. 코스닥 증시 역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건설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권업종, 철강업종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매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기관이 장중에 매수를 좀 했었는데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에서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낙폭이 의외로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1902선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1900선 현재 위협을 좀 받고 있는데요. 현 상황 어떻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일부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일단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업종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2% 후반대의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도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세가 형성되면서 시장 상승 탄력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1900선의 돌파 이후에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 시국상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기관이나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가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짧게 쉬어가자는 그런 움직임,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좀 쉬는 그런 분위기다. 이 정도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30선을 넘보기도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분명 이렇게 코스닥 증시의 상승세를 최근에 바라보고 있노라면 의외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코스닥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닥 시장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00포인트라고 하는 절대적인 지수대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 상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좋았는데 일단 3분기 이후부터는 올해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모멘텀이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실적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또 실적 전망치를 하락시키고 있는 주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가증권 시장에 속해 있는 대형 종목들이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이익 전망치의 계속적인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들의 상당 부분들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의 설비 관련 부품업체들 그리고 IT와 자동차의 부품업체들 쪽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하면서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게임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펀드들이 시장 수익률을 대체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수익률 제고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수익률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코스닥 시장이 시장의 관심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기관이 단기간에 수익률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간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면은 코스닥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참 언제나 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꼭꼭 집어서 해주시는데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입니다. 일단 1900포인트라고 하는 절대적인 지수대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유가증권 시장 내 종목들의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 즉 사실상 코스닥 시장은 그 코스피 시장의 하청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형주가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3분기를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이익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잇따르는 올해 10월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까지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좀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1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좀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일부 업종 쪽에서는 낙폭이 좀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것도 유효해 보이는데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죠. 네. 이제 시장이 늘 오를 때는 이제 올라서 못 사고요. 또 지금처럼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불안해서 못 사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올해 연중 내내 지속되면서 어느덧 코스피 지수도 1900포인트에 이제 돌파해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올 한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시장이 아직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식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결국 이제 무슨 종목을 사고 무슨 업종에 투자를 할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덜 오른 업종을 찾든지 아니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이제 좀 철저하게 차별화된 베팅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결국 금융업종 내에서 은행과 증권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특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 주요 업종들의 상승폭을 고려해 봤을 때 증권업종이 가장 미약한 즉 상대적으로 수익률 갭 메꾸기 차원에서라도 현 구간대에서 30% 이상은 현재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갔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보다 더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장 큰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은행업종에 대해서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면서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 국내 금융주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대부분의 이제 부진한 실적들이 재무제표상에 다 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경우에는 또는 적당한 수준까지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이익 모멘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강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 상당히 고민 많으시겠지만 일단 지금 구간대에서는 여전히 겁먹지 말자. 그리고 은행과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은 증권이라든지 은행업종 쪽, 그러니까 금융업종 쪽으로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오후장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뭐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우리 증시 뭐 장중에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다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좀 되밀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 좀 관망 심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음 주 이벤트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다음 주 이벤트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지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우지수 10월 중순에 11,000포인트대 진입 이후에 보름 동안 등락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최근은 FOMC 회의 재료 때문에 이벤트를 앞둔 눈치 보기 장세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최고점이 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부담도 되지만 여러 가지로 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횡보 양상에서 경제 지표는 중립적으로 나오고 또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는 반등을 보이면서 소매 유통주 강세를 이끌었지만 주택 지표가 악화를 지속했죠.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듀퐁이나 철강 업체들이 실적이 부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오를 수도 없고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하고 FOMC 회의 직전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아시아 시장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현상이 어제도 나타났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도 아시아 시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증시가 오전에 반등세를 보였는데 또 약세로 전환했다가 막 또 상승세로 전환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상해나 한국의 경우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위엔화나 한국 원화의 절상 추세에서 오늘은 그 통화에서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우리 시장 환율 11원이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또 조정세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유동성 공급을 앞두고 금융시장에서 통화 절상, 이 환율 문제가 직접적으로 이슈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관망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으로 좀 무조건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까지는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나을까요? 예, 차라리 조정이 미리 나타나면은 부담은 덜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는 종종 FOMC 회의 그 효력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통화 강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서서히 FOMC 회의 그 자체를 더불어 유동성 공급의 내용, 그 신뢰도의 의문을 표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본적인 문제로 따지고 들어서는 게 아니고요. 그 유동성 공급의 규모를 논하는 것인데요. 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유동성 공급이 2조 달러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거꾸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1조 달러에도 많이 못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또 실망감이 나오고 환율도 그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도 표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가까이서 원인을 찾아보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만약에 미국 쪽에서 너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때 FOMC 회의 이후에 일정이 잡힌 그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까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결국 구두 합의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너무 큰 폭을 요구하게 되면 바로 만약에 미국이 너무 큰 금액의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유동성 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하고 환율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채권 과세 문제를 포함해서 외환 유출입 규제까지도 거론이 되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우리 시장에서의 반응 말고도 FOMC 회의가 일정을 놓고 봐도 선거 바로 직후이고요. 또 G20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이런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거론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불확실성이란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FOMC 회의 이전에 차라리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와주고요. 크게 오르지 않는 것도 조정이다.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11월 이벤트의 부담은 좀 덜어진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서서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11월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주는 악영향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기대를 해왔었지만 주식시장이 그것을 이미 반영을 많이 했고요.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데 이러한 선조정은 뉴스에 매도하자 이런 것을 미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만 그 전에 한번 김용진 부장께 조언을 한번 얻고 싶습니다.
그 이벤트 FOMC 회의가 열리기 이전까지 좀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좀 갈리겠죠. FOMC 그렇죠. 회의에서 뭐 어떻게 좀 좋은 의견이 나올까요? 아니면 예.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5천억에서 1조 달러였었는데 갑자기 또 2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흥분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몇 천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결국 어느 정도 뉴스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난다면은요.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신뢰도가 생기고 환율 시장도 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또 G20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느냐까지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11월 FOMC 회의 말고도 G20 정상회의까지도 좀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지수 자체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적 장세도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한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경제 지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실적 발표도 굵직한 기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기업이 몇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 경제 지표 쪽이 좀 중요해지는데요. 주초부터 어제까지는 주택 지표들이 주로 나오면서 경제 지표 쪽의 영향이 계속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내구재 주문 지표가 나오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9월에 이 지표가 발표되면서 민간 기업의 경기 호전세가 시장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9월 이 지표 발표된 그 당일에 장대 양봉을 다우가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화됐고 투자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우리 시장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많이 수렴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지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타이밍에 오늘 밤 지표 발표는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주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지표의 무게감이 점점 더해집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쪽에서 3분기 GDP와 또 PMI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묶여 있고요. 한국 경기 선행 지수가 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중국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서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좀 돌아섰었죠. 아마도 이 한국 경기 선행 지수도 좀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후반 쪽으로 갈수록 지표의 영향력은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1월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선반영이 되고 있죠. 또 경제 지표로 인한 긍정적인 면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 공급이라는 호재도 재료가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 후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11월 이벤트를 앞두고 일정 부분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그 대응 전략은 유지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주의 딱 중반입니다. 그에 앞서서 미리 한번 조금 치고 나가는 현금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도 있겠지만요. 내구재 주문 지표가 지난달에 좋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좀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중국 경기 선행지수 영향으로 한국 경기 선행지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한다면 아주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폭 많이 줄었고요. 선물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진단 좀 내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선물 시장이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매도가 3,700억 이상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물 옵션 시장의 현물 시장 영향력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관들 쪽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의 최근 움직임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도를 통해서 상당한 현물 시장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최근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선물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좀 급감했고요. 변동성으로 인한 이제 안정된 흐름을 좀 보이다가 지난주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흔드는 동안 현물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9천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의 그 지금까지 누적 선물 포지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적극적인 3천 계약 이상의 선물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 투기적인 포지션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은 245포인트 이하에서 상당량이 이제 집중이 돼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 200 지수가 246포인트라는 것은 현 지수대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이 지수의 하락 쪽을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이러한 투기적인 활동이 계속해서 이 현물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파생 시장의 외국인들의 이제 흔드는 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조금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고 기관 쪽에서는 되려 파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김영진 부장과 함께 FOMC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미국의 양적 완화책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환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면을 또 살펴보자면 미국에서 나올 이 양적 완화책이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거기에 좀 의구심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발표된 이후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FOMC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재 부분은 이러한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의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번 루머가 돌았던 부분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그 이 FOMC에서 어느 정도 그 뭐 천억 단위의 몇천억 단위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실행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머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시장의 우려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오전에 이제 그 한은 총재의 이 자본 유출입 관련해서 상당히 좀 규제적으로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그 발언을 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루머가 돌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환율이 상승을 하고 주가는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그 G20 재무장관 회담과의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각국 글로벌 각국은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동의를 하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 이러면은 이제 FOMC에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 양적 완화를 실행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그 실행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달러 기조를 용인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예상으로는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만약에 세 가지 경우를 이제 그 찾아본다 이러면 아예 그 다음 기회로 양적 완화 실행을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이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 지수의 조정이 좀 가팔라질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시장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한다 이러면 상당히 위쪽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적극적인 그 양적 완화를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는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지수가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을 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은 이러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투기적인 거래 포지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을 좀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낫겠네요. 네, 일단은 관망하고 이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입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소폭이지만은 360억의 순매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들의 매수세는 어차피 이 지수가 빠지면서 빠지는 종목들의 이제 그 저점 매수가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360억 매수를 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식에 의한 일부 종목의 매수, 순매수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잘 그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 안전한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빠지는 종목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자체는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흐름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적인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급락 분위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이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 포지션을 좀 줄이시되 그래도 60% 이상은 60% 정도의 주식 비중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강세장에서는 90% 정도를 예상을 하죠. 주식 비중을. 그렇지만 지금은 60%에서 70% 정도로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수익률을 위해서 조금씩 조절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이 편식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어떤 업종 쪽으로 저희가 이 외국인들이 편식하는 업종 그 내에서 종목을 찾을 수 있는지 팁을 좀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은 일단은 기관 종목인데요. 네. 외국인 종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흐름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구도상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강했던 이 석유화학 쪽 네. 이런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흐름상으로 이제 전체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현대건설, 삼성전기, 두산인프라코 오늘 같은 날 좀 많이 사고 있고요. 특히 이등주로에서 중형주 쪽으로는 이제 남해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13%까지 지금 다시 밀려 있는 상황인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그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주 쪽으로는 이제 그 석유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정제 마진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선호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기관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이러면 건설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고 플랜트 쪽으로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기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달성하기에는 좀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대림산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 기관 종목, 이 기관이 연속해서 지금 매수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15일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주택 시장의 경기입니다. 지금 설왕설래가 많죠. 어느 쪽은 2018년부터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 시장이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주가는 현재의 분위기다라는 부분 우리가 2018년에 그 주택 시장을 예상을 해서 주가에 반영을 시킬 이유는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최악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리스크가 점차 좀 축소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플랜트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에 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러한 이제 수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당사가 이제 최근에 주가 고점 부위에서 하락한 것은 이제 실적 부분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로 해서 37% 감소한 707억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는 주택 부분 손실을 갖다가 약 4천억 가량을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다가 이제 그 눌림목 구간에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번 실적은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터닝을 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되면서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요. 연간 대비로 보더라도 이제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다 이러면 여전히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싸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3일 동안 적산명이 나오고 있는 기술적 흐름입니다.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5,600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91,000원에서 92,500원까지 어느 정도 그 매수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목표가는 11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88,000원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동양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룡승천님과 함께 급등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지난주에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요. 메디포스트입니다. 카디스템이라고 해서 연골재생치료제의 임상 3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사가 가장 유력하게 바이오주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첫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임상시험의 심사가 진행 중으로 관련 테마가 또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몇 년 동안의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월봉을 보신다면 2005년도에 7만 원대 고점을 기록하고요. 지속 하락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 진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지 라인은 39,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고요. 직전 고점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가인 41,700원 또는 좀 눌러준다면 41,3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4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한 36,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한 5,000원 정도 올라온 상황이지만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을 보고 매수에 가담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백룡승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스피드 종목 상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정윤성 대리 그리고 또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황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그래도 뭐 거의 1%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거 한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뭐 오전에 다 보셨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에 따른 그런 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뭐 꼬리에 따라서 머리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런 모습에서 본다 보면 최근에 또 투자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상당히 장을 대응하기 힘들다.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요즘 같을 때 장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단타의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예전에 2007년도에 상승했었을 때는 펀드 위주로 갔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모든 종목들을 대부분 골고루 담아서 사야 됐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자문사라든지 네. 아니면 자문형 랩인데 그쪽에 투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몇몇 개의 종목을 갖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투자 네.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큰 자금들도 이제 단타를 치는 경우를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분들께서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선은 그 차트를 봤었을 경우에는 이제 20에서 만약에 강하게 뚫어주는 종목이고 아무래도 기관이라든지 메이저 쪽에 들어오는 종목이라든지 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그것이 힘들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장중에서 그 대형주
종목들 중에서 PBR 네. 아니면 PER 같은 그런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편입을 하시길 바라겠고 네. 마지막으로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국적인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네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KTNG 같은 그런 뭐 한국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선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세 가지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선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그래도 기관이 많이 매수하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 뭐 PER든지 PBR 뭐 이런 수준을 잘 살펴보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발굴을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하면서 그에 대한 팁도 중간중간에 넣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홍희진 전문가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흐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장기보다 이제 단기적인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을 볼 때는 이제 큰 흐름으로 보실 때는 금일 같은 경우는 장 후반으로 올수록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지긴 하였으나 외국인이 이제 큰 폭의 순매도를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상승 기존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기 매매하실 때는 이제 업종별로 이제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하시면 될 텐데,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그 관심이 있어 하는 업종은 그 사회 인프라 이제 투자에 그 인프라 투자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죠. 뭐 그 전선이라든지 또한 이제 기계라든지요. 또한 이제 화학 업종들이나 이제 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이제 그 테마에 속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업종에 지금 관심을 가지는 반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의 이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좀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실 분은 현재 시점에서 좀 그 전기전자 쪽이나 아니면은 향후 이제 금리 인상의 추세가 될 수 있는 이제 보험이나 은행 업종으로 눈에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이나 보험 쪽으로 관심을 한번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팁을 저희가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금호전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44,6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금호전기 주가 흐름 그리고 또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CCFL, 그러니까 LED TV 쪽 이제 재료 쪽 그쪽 위주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회사들, 이제 LED TV에 대한, 어떤 루트에 대한 자회사들 편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더 리즈, 루미 마이크론, 그 다음에 금호전기, 그 세 개의 계열사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뭐 LED 칩을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패키지까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툴을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전기 차트를 먼저 보시자고 하면, 지금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상당히 상승폭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차트를 보면 조금 어디서 많이 좀 비슷한 차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생각나는 거 혹시 앵커님 있으신가요? 의자형 말씀하시는 거죠? 의자형은 아니고, 의자형이긴 한데, 네, 네. 이것보다도 IT 업종, 특히나 LED 업종 차트랑 좀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전기라든지 아니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 좀 부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상승을 하려다가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같이 세트로 묶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지금 같은 경우 LED TV 좀 어떠냐? 지금 상당히 그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는 논쟁은 많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번 지켜보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목표 주가를 우선 말씀드리자면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네. 우선은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예를 들어서 45,300원 선을 만약에 뚫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우선은 1차적으로 49,200원 선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이런 네.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같이 움직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 더 재밌게 주식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역시 정인성 대리의 센스 대단합니다. 진행은 제가 하는데 앞으로 질문을 하실 때는 저한테 허락을 받고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드립을 좀. 예. 네, 알겠습니다. 금호전기 저희가 아주 즐겁게 상담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UI 에너지입니다. 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또 강조드립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 매수 가격뿐만 아니라
비중, 거기에다가 매수한 시점까지 써주시면 더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이 점 명심하시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안 보내셨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UI 에너지 홍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5.5%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익권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자원 개발해서 이제 개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출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저는 현재 시점 수익권에서 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요.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5일선 돌파 시도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공시가 나오면서 그 지금 5일선의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5,200원 한 50원 정도 가격권인데 지금 실패라는 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본다면은 지금 상당히 매물 압박이 있다. 그 5일선 부분에 매물 압박이 있기 때문에 향후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갖고 계신 비중을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갖고 계신 비중이 한 60% 이상을 저는 좀 차익 실현하자라는 관점을 지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종가 무렵에서 그 세력주라면은 지금 한 2시 40분 이상이 되면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좀 강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흐름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반등이 나오지 않을 때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60% 이상 더 쉬고 나서 향후 그 4,500원 매도가로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향후 매도가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UI 에너지에 대한 상담 내용 저희가 들어봤고요. 웰크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웰크론 문자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꼽아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4,165원에 45% 가지고 계시는데 대구에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상담 꼭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께서는 4,370원에 25% 이 웰크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을 더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웰크론 정윤성 대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웰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이제 10대 이제 WPM 선정이 됐던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이슈는 어떤 것이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섬유라든지 그 내수 저축을 했지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나노를 이용한 이제 미세 섬유를 이용한 뭐 폐기물 이제 폐수 처리 아니면 이제 2차 전지막 분리 아니면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 부분도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였을 때는 지금 상당히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그런 산업 쪽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먼저 보시자고 하면 웰크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전에 뭐 이제 나노 쪽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상당히 상승폭이 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제 상당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앞으로 3분기 때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작년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 하락폭을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61선을 지지선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61선에 딱 걸려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나노 부분이 물론 성장성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이쪽 부분이 과연 매출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우선은 예상 실적 같은 경우 작년보다는 좀 하락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부분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등산복이라든지 그런 내구재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켜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 두 분께서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요. 단기적인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61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우선은 여기서는 손절을 치시고 다시금 또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다 나는 어느 정도 뭐 손해를 보고 파는 스타일은 아니고 차라리 시간이 해결을 줄래 믿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쪽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61선이 깨졌다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쯤은 지지선을 받으면서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선은 정고점 부분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680원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이 부분은 근데 내년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웰크론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성우하이텍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성우하이텍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13,400원입니다. 비중 4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급등세죠. 4.3%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결정을 좀 내려야 될 텐데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 성우하이텍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우하이텍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형님주죠. 자동차의 이제 형님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그 시세 이탈이 없다면은 향후 부품주에 대해서도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동사에 대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보실 때는 현대차 주가, 그러니까 현대차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만 관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난 기나긴 박스권의 돌파 시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지난 전고점 부분이죠. 이 부분들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비중은 상당히 크시고 수익도 나신 상황이지만은 저는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서 지난 전고점이 15,400원까지 일단은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그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재차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혹시 밀린다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이죠.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 이탈이 한 13,500원 정도를 이탈을 한다면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도 후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를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매수가와 비중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하다 보니까 매수가와 비중을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목명을 남겨주시지 않았는데 4432님 매수를 27,000원에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문자를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당장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순당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순당 19,600원 그리고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유성 대리와 함께 국순당 한번 살펴봤었죠? 예. 네. 한번 지켜봤었고, 뭐 예전부터 지금 국순당에 대한 얘기는 많았었는데, 상당히 국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막걸리 부분에 대한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국순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거의 뭐 상승 부분 때부터 제가 뭐 방송 시작하면서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국순당 같은 경우는 막걸리 부분에 대한 뭐 열풍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술집에서도 막걸리를 좀 많이 먹어보는 편이 아니지만, 예전에 그 기존에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개선된 맛이 깔끔해진 그런 막걸리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그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당기순이익을 보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뭐, 2009년도 말에는 79억에서 지금 2010년도 예상,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20억 원까지 지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국순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한 번쯤은 쭉 빠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관들의 수익 실현에 의해서 지금 빠진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부분은 이제 매출에서 반응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부분 2010년도 당기순이익을 본다 그러면 아직도 퍼 부분이 9에서 10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좀 추가적인 매수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30%까지는 매수 비중을 한번 늘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국순당 우선 첫 번째 목표는 어디냐? 지금은 우선은 21선까지 우선은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전고점까지도 한번 19,900원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국순당 말씀 들어봤고요. 문자가 많이 오는데 저희가 다 봐드리지 못하네요. 지금 막 문자가 왔는데 롯데손해보험 그리고 또 송원산업
상담 요청하신 분들 저희가 오늘 봐드리지 못한 부분은 내일 저희가 약속을 하고 꼭 처음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롯데손해보험, 송원산업 올려주신 분 내일 또 저희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지금 저는 오늘 그 네페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IT 후공정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LCD 업황이나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하면서 이제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좀 심하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엔고 현상에 따른 그 일본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소니 측에서 물량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또한 그다음에 2011년 앞으로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현재도 이제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가 아닌 네. 비메모리 그쪽에 이제 투자를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그쪽에서 후공정 쪽에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지금 물량을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비메모리가 좀 성장을 한다면은 동사도 상당한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이제 저는 가장 이제 주목하는 점이 이제 수급입니다. 이게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매수 타이밍이 좋지 않다면은 아무래도 좀 지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도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급락 후에 주가는 이제 쌍바닥의 흐름을 형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차례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정을 보일 때는 저는 조정기에 말씀드릴 부분은 거래량이 줄여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지금 금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서서히 줄어들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아래꼬리 단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일단 매수 진입을 해도 크게 리스크는 없는 자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손절선만 17,000원 설정해드리고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 부분이죠. 한 2만 원 정도로 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저희가 살펴봤고요. 정윤성 대리와 함께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KTNG입니다. 예전에 한국담배인상공사였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주식을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 네. 아니면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자산 중에서 저희가 뭐 주식 위주뿐만이 아니라 자산 관리 전체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예금이나 채권에 대한 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으신 분들한테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KTNG 지금 내용을 좀 본다고 하면 지금 담배랑 인삼 부분인데 담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쪽은 점차 줄고 있지만 네. 해외 수출 쪽 또 러시아 공장이 지금 완공이 되면서부터 해외 쪽 수출 부분에 대해서 내수 부분을 만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담배를 원료를 수입해서 거기에 대한 담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하락하면서 잎담배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제 한국 인삼 쪽인데 지금 중국인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한국 제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어떤 것이냐. 1위가 신라면, 2위가 초코파이, 3위가 바로 정관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쪽으로 이제 관광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면 꼭 이제 정관장을 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인삼공사에서 이제 정관장 또 중저가 브랜드인 이제 더 베이스 부분에 대해서 홍삼 사업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 크고 지금 중국 수혜주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폭이 큰 부분이 있는데 KTNG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합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키포인트가 어떤 것이냐 연말 또 배당 수익률이 4.5% 또 연한상 수익률로 본다 그러면 두 달 보유를 하기 때문에 25%가 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유를 하시되 연말 전까지 KTNG 주가가 5% 이상 올랐을 경우는 수익 실현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연말 배당 수익률을 받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7,500원 선, 목표가는 75,000원 플러스 배당 수익률 연한선 수익률로 25%, 그 다음에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정인성 대리 하면은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의자라든지 그밖에 중국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그만큼 중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주식 시장은 이제 심리적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 편입이 되면 그만큼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정확한 그런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동시호가 접어들었고요.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0.5% 내리면서 19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900선은 간신히 지켜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0.1%,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527선에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